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 경선에 진출한 후보 4사람이 모레 제주에서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 4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합동 토론회와 1대1 맞수 토론을 가진 뒤 다음 달 5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제주 지역 합동 토론회는 모레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지상파 방송사 3사가 공동 중계합니다. 토론회는 먼저 제주 공약과 제주 현안 과제를 주제로 주도권 토론회를 한 차례 가진 뒤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2차례 갖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접촉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TV 토론회가 사실상 민심을 판가름하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정책,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과 주정공장 예터, 4.3 역사기념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안건도 다뤄지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이 발생한 가운데 사우나 관련 집단 감염이 추가로 발생해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8명 가운데 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중앙목욕탕 여탕에서 확진자 5명이 발생해 신규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목욕탕 여탕과 제주시 이도일동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여탕, 제주시 삼도 이동의 동인 스파월드 사우나 여탕에 확진자가 방문한 걸로 확인됐다며 해당 사우나 이용객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4.3 희생자 1명당 9천여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배보상안을 제시했는데요. 4.3 유족회가 이 같은 배보상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4.3 희생자 배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3 유족회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금액은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한 8,960만 원. 4.3 유족회는 회의 결과 이 같은 정부 배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보상금이 민간인 희생 사건의 기준이 되는 1억 3천여만 원보다 훨씬 적어 일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배보상 지급 근거를 만드는 법 개정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유족에 대한 별도 지급안이 없는 부분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을 구제하는 지금 의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다른 정부 차원의 사업들을 통해서 어렵게 사는 유족들을 다 어루만지면서 배보상안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안으로 발의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입법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배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4.3 유족회는 희생자 배보상금 지급 기간을 정부가 제시한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하고 공동체 회복 사업과 4.3 관련 교육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4.3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도 배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족회의 의견이 4.3 특별법 보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개막 공연 진행 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취소됐던 탐라문화제 개막 공연이
어제 오후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60년 혼불, 희망찬 새걸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탐라문화재의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탐라문화재 폐막 행사는 어제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렸으며 제주 출신 가수 양지은 씨의 무대는 공연 관련 인력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취소됐습니다. 최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지역에 강원도 원주와 고성을 포함시켰는데요. 원주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민간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원주 MBC 황구선 기자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30일 원주에서 후퇴하던 국군이 지금의 원주경찰서 자리에 위치한 원주형무소 재소자 180명을 총살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원주형무소 사건. 같은 날 금대리 가리파 고개에서는 국민보도연맹으로 몰린 피란민 30여 명이 국군에 의해 살해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민군에 점령됐다 1950년 9월 수복된 원주에서는 또 한 번 부역 혐의로 20여 명이 문막 3곳에서 국군 총칼에 숨진 걸로 전해집니다. 그대로 그냥 대머리 바늘로 막 진 얘기더라고. 산 밑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소리가 몇 방 났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와 문막 역사 자료 등에 실린 한국전쟁 시기 원주 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들입니다. 원주 시민연대가 진실화해위원회와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내 첫 민간 차원의 조사입니다. 30년 전부터 경기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추적해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 형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현재 처지입니다. 조사 기간은 3년. 첫 해인 올해는 현장 조사에 집중합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주민들이 희생된 현장을 조사하고 경찰이나 군 등 관계기관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30년생이거나 40년 초에 태어나신, 그러면서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룹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올해 안에 유족이나 목격자 등 생존자 조사를 마치고 원주시 의원들과 함께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정식 보고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은 도내에서만 100건이 넘습니다. 민간 차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원주와 고성에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진실화해인은 추가 사건 접수 기간이 1년가량 남았다며 민간인 희생 사례를 시청이나 군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안의 침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후 변화가 해안 침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대표 해수욕장인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이 깎여나가 절벽처럼 변했고 주변에는 접근 금지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순식간에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일부 산책로 구간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사천진 해수욕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모래가 쓸려나가 백사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폭이 좁아졌습니다. 지난달에만 강릉과 양양, 고성 등 해변 5곳의 일부 백사장에서 침식이 급격하게 진행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백사장 전체에 걸쳐 진행됐던 과거의 해안 침식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특정 구간에서 단지 몇 주 만에 침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4군, 갯마을 해변을 제외한 4군데 지역이 다 이 표사가 이동되는 남측 구역에 침식이 좀 발생을 한 형태고요. 동해안의 침식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특별한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게 아마 기후 변화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기후 변화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뭔가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로 바닷물 흐름이 바뀐 게 침식의 주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의 잦은 발생 등도 해안 침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해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5.17mm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1.34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파도의 높이도 과거에는 1에서 2m 정도가 빈번했지만 점차 3에서 4m의 파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이제 계절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제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1.8도를 기록하면서 더웠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8도가량 떨어지면서 23도에 그치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질 만큼 얇은 겉옷을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비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비가 부슬부슬 오겠는데요. 우산 챙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북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유독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 남부와 동부 지역, 산지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7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서 흐리겠고요.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2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그 밖의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 주 후반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제주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708원으로 전주보다 8.7원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리터당 1,600원대 후반대에 머물다 이달 들어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처벌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56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은 56명으로 음주운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이 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성과급 등 인사의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수가 1,102개로 여전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밝힌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는 제주 지역 초등학교가 479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중학교는 357개로 전국에서 12번째로 많았고 고등학교는 266개로 9번째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지역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외국인 환자 수는 3,472명으로 전년보다 75% 급감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간 이동 금지와 입국 제한 등으로 환자 수가 급감한 걸로 분석됩니다. 현재 제주 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업체는 모두 40여 곳입니다. 제주도가 연말까지 한라산 등 제주 전역에서 드론 비행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드론 상용화를 위해 제주도 소방본부와 자치경찰단,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의 기관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드론 영상이 필요한 지역을 촬영할 방침입니다. 또 CCTV와 드론 영상을 연계한 안전 플랫폼을 만들어 오는 11월 제주 드론 통합 운영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